아유, 요즘 괜히 병원 가기가 겁이야. 얼마 전에 옆집 미자 언니 알지? 그 언니 건강염려증 심해서 1년에 몇 번씩 CT 찍고 검진 다녔잖아. 알지, 알지. 맨날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던데. 그게 말이야. 결국 방사선 많이 맞아서 그런지 갑상선암이 생겼대.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검진 받다가 그거 너무 아이러니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엔 별거 아닌 혹이었다는데 CT를 몇 번이나 찍었는지 몰라. 나중엔 암으로 커졌대. 아이고, 저런. 괜히 건강 챙기려다 더 병 얻은 거네. 검진도 적당히 해야지. 맞아. 나도 예전엔 조금만 뭐 해도 큰 병일까 싶어서 검사 예약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필요한 것만 하려고. 나도 그래. 괜히 겁먹고 과잉 검진하면 몸도 마음도 상하고 돈 낭비만 하는 거야.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이웃의 사례입니다. 부적절한 건강검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검진센터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철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병을 얻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턱대고 받는 건강검진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 같은 의사들도 받지 않는 검사가 있습니다. 과잉 진단, 과잉 치료, 그 모든 고통이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섣불리 받아선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 건강검진 항목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전신 MRI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을 위해 전신을 한 번에 찍는 검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꼭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신 MRI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모든 부위를 한 번에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요즘 대형 검진센터에서 고가 패키지로 많이 권유하죠. 한 번에 전신을 확인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병을 잡아냅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사들도 이 검사를 증상 없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위양성 문제입니다. 즉 병이 아닌데 병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전신 MRI는 워낙 넓은 부위를 고해상도로 촬영하다 보니 정상이라도 이상 소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결절, 별 의미 없는 혹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환자분들은 불안해지고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추가 검사가 침습적이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걱정과 시간과 비용은 들어간 상태죠. 이걸 과잉 진단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과잉 치료의 위험입니다. 검사에서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때로는 조직 검사나 수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없는 구조물이 의심병소로 분류되며 의료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셋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전신 MRI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하기도 합니다. 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 치료나 예방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조기 진단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검사의 필요성입니다. 검사는 의심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복통이 반복된다, 이럴 때 해당 부위만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더 안전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전신을 한 번에 보는 건 보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유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검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걸 받으면 안심이 된다. 숨은 병을 다 찾아낸다. 하지만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모든 병은 검사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잘 살피고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 받느라 몸에 부담 주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부위만 꼭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검사 받는 것이 건강검진의 지혜입니다. 불안해서 검사를 받는다면 그 불안은 다른 형태의 질병을 낳습니다. 마음까지 지키는 검진, 그게 진짜 예방입니다. 의사들도 받지 않는 전신 MRI, 그 이유를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PET-CT입니다. 전신암 스캔이라고도 불리는 이 검사는 많은 분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받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을까봐 지금은 멀쩡하지만 혹시라도 숨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시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불안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 증상도 없는 건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몸 전체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한 뒤 그 물질이 암세포에 모이는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을 찍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신에 퍼진 암을 찾아내는 아주 정밀한 검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위양성 문제가 있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나 추가 CT를 찍고 더 많은 검사를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는 민감도의 한계입니다. 작거나 초기 암의 경우 PET-CT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검사를 했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말이 진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PET-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양이 큽니다. 특히 자주 반복해서 찍을 경우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방사선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촬영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인 비용만큼 얻는 정보가 유익하냐 하면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자신이 아무 증상이 없을 땐 PET-CT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권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진단이 필요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혹은 특정 암의 재발을 추적 관찰할 때, 그럴 때 PET-CT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권할 만한 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고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PET-CT보다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저설량 폐 CT처럼 검증된 기준에 따른 검사를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암이 예방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위험 요인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식단, 운동, 금연, 절주, 이 네 가지가 가장 강력한 암 예방 전략입니다. 검사는 그 다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을 쫓기보다 보이는 생활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몸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PET-CT는 필요할 땐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과잉 진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증상이 없을 땐 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항목이 바로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목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혹이 있는지 결절이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는 검사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처럼 보입니다. 방사선도 없고 통증도 없고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무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매년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 것이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 진단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진단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암 발생 1위가 갑상선암이었죠. 하지만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그만큼 안 해도 될 진단이 많았다는 겁니다. 초음파 검사로 크기가 아주 작고 진행이 느린 결절까지 모두 찾아내다 보니 혹시 암이 아닐까 하고 추적 검사나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어도 아무 문제 없는 조용한 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 치료의 가능성입니다. 작은 결절을 찾아내고 나면 조직 검사로 이어집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애매하면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죠. 그 수술이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은 아무 변화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결절이었습니다. 수술 후엔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될 치료로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목에 혹이 있다고 들으면 불안해지죠. 인터넷을 뒤지고 암이 아닐까 걱정하고 병원 예약을 여러 군데 해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과 감정의 소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돼 몇 년째 병원을 다니며 추적 초음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절은 전혀 자라지도 않고 모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병원을 오가며 걱정과 긴장을 반복하셨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절은 그냥 지켜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의사들도 증상이 없고 촉진소견이 없으면 갑상선 초음파를 매년 받지 않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초음파로 정밀 확인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순서입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기 발견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검사를 많이 받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불필요한 진단을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건강관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필요성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아끼는 균형 잡힌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 CT입니다. 정식 명칭은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석회물질이 쌓였는지를 CT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요즘 종합검진센터에 가면 프리미엄 심장검사로 자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석회화 지수로 심근경색 위험 예측. 이런 설명이 붙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검사를 모든 분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결과 해석의 애매함입니다. 석회화 지수가 높다고 반드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수가 낮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즉, 예측력에 한계가 있는 검사입니다. 심장 질환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CT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위양성 문제입니다. 작은 석회화가 있어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걸 과도하게 해석해 불필요한 약을 먹거나 더 정밀한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심장 CT는 일반 흉부 촬영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미리 수술을 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운동을 하고 식단을 바꾸고 약을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검사 없이도 이미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섯째는 비용과 반복 검사 문제입니다.
한번 찍고 나면 12년 후에 다시 찍자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방사선 노출도 누적되고 검사 의존성도 커집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심장에 관심이 많아 매년 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석회화 수치가 조금 높다고 나와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까지 받으셨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정작 환자분은 불안만 커지고 자꾸 가슴이 뛰는 느낌이 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과하게 점검하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 CT는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또는 당뇨병 환자처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할 검사는 아닙니다. 의사들도 이 검사를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심장은 조용한 기관입니다. 자주 흔들지 말고 조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건강은 검사 수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심장을 위해 할 일은 CT보다 하루 30분 걷는 운동이고 짜지 않게 먹는 식단입니다. 심장 CT가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건 당신의 하루입니다. 5번째는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많은 분들이 피검사로 암을 알 수 있냐고 묻곤 하십니다. 그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피 한 방울로 암을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양표지자란 혈액 속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수치를 통해 암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CEA는 대장암, AFP는 간암, CA-125는 난소암, CA-19-9는 췌장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기 암은 이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높다고 해서 암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위양성과 위험성이 모두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인 거죠. 또한 암이 없어도 염증이나 양성 종양, 심지어 흡연 같은 요인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 때문에 불필요한 CT, MRI, 심지어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CEA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복부 CT, 추가 혈액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결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감과 피로감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는 암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 관찰 용도로는 유의미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받기엔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정기검진에선 이 검사를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조기에 잡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위암은 위내시경, 폐암은 저선량 흉부 CT, 자궁경 부암은 세포 검사와 HPV 검사, 이런 검사들이 훨씬 정확하고 의미 있는 조기 진단 도구입니다. 종양표지자 수치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 확정적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검사 한 번으로 암을 다 알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패키지에 무조건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검사를 많이 할 게 아니라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그 혼란은 불안과 오진, 과잉 치료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판단이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숫자보다 몸의 신호를 먼저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받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다음 검사들은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위내시경입니다. 만 2년마다 한 번 조기 위암 발견의 핵심입니다. 둘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50세부터는 정기적으로 최소 5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저선량 PET-CT입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권장됩니다. 넷째, 유방 촬영술과 자궁경부 세포 검사, 여성이라면 필수입니다. 국가검진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낙상과 골절 예방을 위해 특히 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간, 콩팥, 혈당, 지질 수치는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신건강검사, 우울감이나 기억력 저하가 있다면 인지기능 검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검사는 과잉 진단보다 정확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의학적으로 권장된 항목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당신의 건강검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받는 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진짜로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